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는 아내와 함께 일본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고요. 여행 중에 아내랑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는 부부가 함께 달성해 나가야 한다입니다. 경제적 자유 목표, 이거는 뭐 어떤 감성적인 것보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사실 정한 목표지만, 뭐 아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죠. 투자 목표 달성률은, 한마디로 쓰고 싶은 만큼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면 된다, 이고요. 목표 달성률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분모와 분자 간의 관계를 보면은, 분모는 1년치 생활비, 즉 이 분모가 작아지면은 목표 달성률은 더 올라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치 생활비를 줄이면은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지고, 분모는 그대로 두겠다라고 했을 때 분자가 더 커져도 목표 달성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자, 즉 투자 수익이 커지면 목표 달성이 더 가까워지고 빨라집니다. 투자금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겁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고 연간 수익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늘리는 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회사를 오래 다녀서 수익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저축률을 더 올리든지, 덜 쓴다는 거죠. 생활비를 줄인다. 이거랑 결국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적정 생활비는 그래서 얼마인지, 이거를 좀 표준적인 데이터로 보면 좋으니까, 저는 이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 지표, 이거를 인용하는데요. 결국에 부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옆집보다 조금만 더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상위 20%, 5분위, 이 5분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비 지출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제 쓰는 금액도 이 안쪽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분기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최근 1년 평균을 계산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요. 그래서 상위 20%는 도대체 누가 얼마나 쓰고 사는지를 이 표로 조사 결과에서 캡처를 해봤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요 분위인데요. 가구원의 수를 보면은 한 3.14명 되고, 가장의 나이는 51세입니다. 소득은 세 전후로 했을 때 1158만 4천 원 정도 월간 이렇게 버는 거고, 가계 지출을 보면은 세전 금액이죠.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749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 저축 가능한 금액은 409만 원, 가계의 흑자액이라고 나와 있죠. 4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부부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우리 부부는 가구 원수가 2명이고, 가장의 나이, 제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만 38세. 그래서 상위 20%의 평균보다 나이는 더 어리고, 가구 원수는 1명 이상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더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목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지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왜 이걸 알아봐야 되는지 보면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은퇴 이후에는 회사의 월급은 끊기더라도 주식 양도세, 주식 배당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3펀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5분위 가계지출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고요. 이때 세금 이만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 주식, 저희는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매매 차액의 22%, 이익이 난 금액에서 22%를 내야 되고요. 배당 소득세는 저희 이제 뭐 매달 거액금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15%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이제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이거는 재산과 이 배당에 따라서 내월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계지출 항목이 뭐냐 보면은, 소비지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먹고 쓰고 자고 막 이러는 데 쓰는 돈, 그 비소비지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은퇴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고 있고요. 이거를 가계지출 통계 금액의 100%를 초과해서 커버되는 것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이제 회사 월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선언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년치 그래서 수익과 가계지출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네, 오늘자 기준으로 25년 12월 20일이잖아요. 24년 12월 20일에 수익금 대비해서 얼마를 늘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엑셀로 매주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년 1월 12일이다. 그러면 24년 1월 12일 대비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3펀드 포트폴리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 1년간의 평균 가계지출은 월 750만 원 수준으로 통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월간 750만 원, 그러니까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12개월 1년치를 쓰려면은 9천만 원을 최근 1년치 3펀드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면 되고요.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100주 이상 유지를 했다. 그러면 퇴사를 해도 됩니다. 미리 한번 또 이것도 재미나이로 분석을 시켜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은퇴 이후에 결국에 월 75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혼수 세후에 우리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대충 이런 전제를 넣어봤습니다. 네, 배당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 저는 배당 성장주 위주가 아니고 S&P 500하고 VXUS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뭐 한 2%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주식을 매도해서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쭉쭉 읽어보면은 뭐 양도소득세는 대충 수익이 전체 6천만 원 매도하는 금액에서 수익만큼 22%를 내니까 50%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산했을 때 550만 원, 그리고 배당소득세 450만 원, 차 2000cc 이상 차량 가액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 했을 때 차량 가액은 또 새 차 대비 차가 좀 연식이 지나면 가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넣어놨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2천만 원 언더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 52만 원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 주민세는 가구당 1만 원 정도. 요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집이 없고 오로지 이제 배당소득세 이것만 있기 때문에 약 240만 원 정도, 월에 20만 원 정도 된다. 국민연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저희 노후 대비를 이미 이 3펀드 포트폴리오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는데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108만 원은 그래서 사실 빼도 되는 금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은 비소비 지출은 대충 이 정도 연간 1,400만 원 정도, 월 117만 원 정도 내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633만 원 안에서 월세를 내고 나머지 생활비를 내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허황된 목표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3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VO 56%, VXUS 24%, BND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를 팔아서 전재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존버글의 철학. 저는 전 세계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유지하는 게 투자의 목표고요. 이게 왜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만큼 인류의 삶이 발전하는 만큼 이 투자 수익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계 3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 다 피난길 떠나고 이런 상황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냐가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로 봤을 때는 인류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세계 경제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과거 10년치 정도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9천만 원 이상 수익 달성은 이미 가시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만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9년 이후에 조기 은퇴 옵션 선택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제적 자유 목표 다 설정해 놓은 것처럼 뜻밖의 시장 상황이 장기간 좋지 않아서 목표 달성 시점이 2029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이후로도 지연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이 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1년은 52주입니다. 그래서 100% 도달하고 나서 2년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목표고요. 예상대로면은 20년 중에 100%에 도달할 것이고, 이후로부터 일주 52주라고 했을 때 최소 2년 유지가 되면, 그럼 2028년, 29년 이쯤 되겠죠. 이때쯤에 조기 은퇴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 누구나 상급지 2주택 하나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난 나라에서 우리가 무주택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투자하면서 어떤 걸 얻고 싶어 하는 거냐? 부부가 뭐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존중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목표를 저나 와이프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100% 달성하고 100주 이상 유지할 때까지 좀 힘을 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은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은퇴 이후의 삶은 소비지출 수준으로 봤을 때 상위 20%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목표 달성한 이후에 뭐 일을 다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때 버는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퇴 후에 저희는 지금 주거비가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수도권에 좋은 곳에 좀 잡아놓는 바람에 월세를 꽤 많이 내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는 사실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비싼 데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옵션도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지방 소멸이니 아파트 가격 하락하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매년 몇 개월씩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자의적 타의적으로 딩크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좀 살고 싶고요. 딩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저희 부부만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싶지는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학군에 정착할 필요 없이 주거 유연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후회 없는 삶의 밑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딩크 단점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좀 서로 간에 고민을 해서 최대한 대비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사회가 설계한 표준에서 벗어날 자유.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과 비교하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은 이제 좀 저도 40대에 들어가면 그만하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스스로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끌어올리는 40대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입니다. 그 부분은 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좀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이 거짓이 아님을 좀 증명하고자 매주 이만큼을 좀 사고 있다. VO, BND, VX, US 캡처를 좀 해봤고요. 최근 5주간의 투자 수익금 변화를 보시면은 거의 사실상 한 사람의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동요는 딱히 되지 않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내한테 한 편짜리 영상으로 그동안 내내 해왔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보는 그걸 만들어 봤는데, 이거
봐주신 분이 또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길을 가고 싶다면, 사실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아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말에 배우자분하고 논의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